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라는 거를 맞추는 능력, 이 두 개가 훨씬 사업하는 데 중요해요. 이 두 개만 맞출 수 있으면 뭘 해도 돈을 법니다. 단순히 외모, 학벌 이런 게 전부는 아니다 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제가 학벌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제가 토익이 좀 점수가 좀 나빠가지고요, 요런 소리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사람은 노력하는 것보다는 남 탓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부자가 못 되는 것, 내가 사업을 못하는 것, 내가 이직을 못하는 것을 내 탓하기보다는 내 과거 탓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학벌이 좀 상대적으로 나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토익 점수가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과거의 결과가 현재인데 나를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과거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벌이 낮으면 어떻게 학벌을 올리려고 하든지, 토익이 없으면 토익 공부를 하면 되는데, 저는 없는데 어떡합니까? 저 학벌이 나쁜 걸 어떡합니까? 라고 내 과거 탓을 하고 있는 거다. 서울대를 못 갔으니까 부자 안 될래요, 이거죠. 서울대 못 갔으니까 부자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은 다 부자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속상하고 힘들면 술을 마시면서 한탄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한탄할 시간에 해결책을 하나라도 더 찾아보려고, 내 지금 현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 아시겠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바꿔야 돼요. 사실 저는 약간 그 말을 좀 바꾸고 싶어요. 뭐냐면, 안 되는 곳은 피해서 가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뭐냐? 저는 좋은 학벌이 없는데요. 그러면 학벌이 필요 없는 곳에서 사업을 하세요. 학벌이 없어도 되는 사업이 많아요, 세상에는. 그러면 저는요, 영어를 못 하는데요. 어떡하죠? 그럼 영어가 필요 없는 사업을 하세요. 안 되는 곳은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말을 못 하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죠? 그럼 영업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하세요. 영업이 필요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외모가 너무 떨어지는데 어떡하죠? 외모가 필요 없는 사업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있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유튜버 중에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만 나오면서 이렇게 애들 장난감 가지고 노는 영상들 찍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학벌이 필요합니까? 영어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말을 합니까? 아니 외모가 나옵니까? 그냥 손만 나오는데. 그래도 구독자가 막 2천만 명, 3천만 명의 사람들 많아요. 안 되면 피하면 되는 거예요. 피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는 거는 부자가 될 자격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항상. 사업하다가 망하면 어떡해요? 제가 사업을 하고 싶긴 한데 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할 시간에 능력을 키우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맞죠? 안 망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잖아요. 안 망하려고 실력을 키우면 되는 거고.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옛날에 사업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했겠죠. 이 사업 준비라는 거는 절대로 헛수고가 아닙니다. 절대 헛고생이 아니에요. 그냥 헛시간 날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사람이 깊게 고민하고 막 생각을 막 많이 하고 하루 종일 막 그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어떤 걸 얻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막 고민하고 인풋을 막 집어넣고 막 사고의 그런 시간을 막 계속 가지면 어떤 자기만의 철학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철학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능력을 얻으려고 막 죽어라고 뭘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능력이나 철학들은 꼭 이 사업이 아니어도 다른 영역에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옛날에 막 주식도 해보고 뭘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서 공부했던 것들이 부동산에서 써먹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사업에서 써먹혀요. 부동산에서 열심히 어떤 거를 내가 고민해 본 게 이 교육 사업에서 써먹힙니다. 이 유튜브를 할 때 써먹혀요.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헛고생 할까봐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하는 게 오히려 더 헛수고의 헛고생이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래도요, 저는 사업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누구나 사업에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잘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사업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결국 사업하셔야 돼요. 사업만큼 빨리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업으로 다이렉트로 넘어가면 망해버렸을 때 내 인생이 꼬여버리잖아요. 마라톤을 뛰다가 갑자기 발목을 삐끗하면 마라톤을 완주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위험한 거를 약간 조금 비껴나가기 위해서 이 투자라는 것을 약간의 징검다리로 쓰는 거죠. 사업할 자신이 없다면 투자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직이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투자로 추가 수입을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나는 연봉이 낮아. 연봉이 2,5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투자를 하려면 투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금이 문제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연봉이 낮은 사람들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에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서 무서우니까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봉이 낮으니까 당연히 투자가 힘들겠죠.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힘든 거죠. 소득 자체가 없는데 사람은 먹고 사는데 쓰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삼시세끼 뭐 라면만 먹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 물론 의지가 세면 할 수 있겠지만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비를 하게 되는데 연봉도 낮은데 남들하고 비슷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납니까 안 납니까? 속도가 안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연봉이 높은 사람들 있죠? 연봉을 막 5천, 6천씩 받아요. 아니면 맞벌이를 해가지고 막 1억 2천을 막 벌어요. 30대 맞벌이 부부가. 이런 사람들이 대충 살 것 같죠? 요게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대충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연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모으면서 더 속도를 내려는 사람들도 많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저도 연봉 높았는데 와이프랑 맞벌이 할 때는 연봉 1억도 막 찍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도 막 소득의 80%, 90% 막 저축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이미 출발선도 앞에 있는데 걔가 더 빨리 가려고 막 노력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봉이 낮은 사람들이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진짜 막 뼈가 부러지는 노력을 해야 돼요. 진짜 뼈를 깎는 수준이 아니라 팔을 자를 정도의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살거든요. 남들보다 적게 버는데 내가 따라가야 되니까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모아야 됩니까?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은 포기가 쉬워요. 금방 오히려 포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길이 보이거든요. 저기 등대가 깜빡깜빡 하거든요. 연봉이 높으면 악착같이 한번 해보면 1년에 5천, 6천씩 저축할 수 있으면은 길이 보입니다. 강남에 아파트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런데 내가 1년에 1200 정도 저축하잖아요. 그러면 강남에 아파트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씨 안 해 이러면서 그냥 포기하는 거죠. 자, 현실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연봉이 낮은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50등밖에 안 돼. 그런데 집을 따져요? 여행을 가? 인스타에서 올릴 사진 걱정을 해요? 맛집을 다녀? 옷을 사요? 차를 바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맞죠?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가 못났어? 내 친구 영미는 저렇게 막 어디 요번에 여행도 갔다 오는데 우리도 한번 갑시다.
이런 마인드는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다. 야, 요번에 제네시스 뭐 신형 나온다는데 그거 한번 사고 싶어요. 막 죽이던데요. 디자인 죽이던데요.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부자 될 자격은 없는 거다. 아시겠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연봉이 상위권이 아니니까. 연봉의 50%를 저축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저는요, 연봉의 50%를 저축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기본밖에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 노력했는데 잘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대다수는 노력이 아니라 기본도 안 한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어디선가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되게 좋은 얘기 같아서 어디선가 기억을 했거든요.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노력은커녕 기본도 못한 거다. 아시겠죠?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기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 저축은 기본이다. 조금 잘하는 사람들은 60%, 70%. 진짜 정말 도끼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80%, 90%를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야 따라간다. 남들보다 느리면 더 노력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목표가 저긴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목표를 낮춰야 돼요. 빨리 낮춰가지고 만족해야 돼요.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여기잖아요. 그러면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강남에 한강 보이는 아파트를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마음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게 사람들이 강남의 한강 아파트를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아파트는 더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이 너무 높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아까 문제 1번 있죠? 목표를 다시 현실화를 해야 된다. 목표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모두가 다 금메달을 딸 수는 없잖아요. 완주도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낼게요. 적으면 적은 대로, 그러니까 연봉이 적으면 적은 대로,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우선 현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인식이 안 되면 안 돼. 연봉 차이가 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조건 운 좋아서 운 좋게 취업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보다 과거에 어떤 선택들을 더 잘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노력들을 나보다 좀 더 한 거예요. 누가 그 과 가랬어요? 누가 문과 가랬어? 본인이 문과 가놓고서는 왜 이과 나온 애들 돈 많이 번다고 욕을 해요? 왜 본인이 문과 가놓고선, 왜 본인이, 제가 철학과를 까는 건 아닙니다. 왜 철학과 나와놓고선 취업 안 된다고 하냐고요. 어떻게 내가 과거에 그 선택을 한 걸, 그러니까 그걸 한탄해봐야 소용없어요.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선 현실 인식을 하세요. 그 다음에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달성 가능한 목표. 요건 제가 옛날에 올렸던 강의를 한번 보세요. 자, 저는요, 연봉이 2,500인데요. 한 40대쯤 돼가지고, 한 15년 뒤에는 한 자산 한 40억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저 아크로 리버파크 하나 사고, 막 벤츠 한 2대 끌고, 레인지 로버도 하나 사가지고요, 애는 막 유학 보내고 이러고 싶은데요. 그런데 연봉은 2,500인데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고요. 투자로는 해결이 잘 안 될 거예요.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고, 사업도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시키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달성 가능하겠죠. 현실이 분명히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인식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할 자신이 있으면 사업하는 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투자는 절대 사업을 이길 수가 없어요. 투자는 사업을 못 이긴다. 사업이 무조건 투자보다 더 빠릅니다. 월 1,000 버는 음식점 차리는 비용이 얼마 들 것 같으세요? 월 1,000 버는 상가를 투자하는 비용이 얼마 들 것 같으세요? 아마 10배는 차이 날걸요? 그냥 아주 망해가는 가게를 하나 인수해가지고 김치찌개를 내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월 1,000을 만약에 번다. 그러면 투자금이 2,000, 3,000밖에 안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월 1,000만 원 정도 순수익 남는 상가를 살려고 그러면
뭐 못해도 5억 10억 들어갑니다. 맞죠? 그러니까 투자는 사업보다 무조건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러니 사업이 1순위인데 사업하기 힘들면 투자를 징검다리 삼아라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연봉이 저는 낮습니다. 그런데 투자로 성공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거지 중에 상거지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투자금을 만들어서 모아야 돼요. 죽을 만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삼성 맞벌이 부부의 반의 반도 못 모아요. 왜냐면 쟤네들은 연봉 자체가 둘이 합쳐서 1억 2천이거든. 근데 우리는 맞벌이 해가지고 3,500 벌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쟤네들이 거지처럼 살면 1년에 막 7천, 8천 저축하는 거고, 우리는 거지 중에 상거지처럼 살아도 2천도 저축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억울할 일도 아니다.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돈 탓할 필요도 없고요. 부모 탓할 필요도 없고, 내 과거 탓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모아서 자그마한 거라도 해야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아주 그냥 오래된 속담이 있잖아요. 저는요,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뭐 아파트 분양받고 싶은데 지금 1년에 1,000만 원밖에 저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막 영 짜증이 납니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1,000만 원밖에 못 모이면은 1,000만 원 가지고 벌 수 있는 작은 투자라도 하세요. 강남에 아파트를 못 사니까 투자 안 할게요. 이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아주 작은 투자를 한 다음에 수입이 조금 들어올 거 아닙니까?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뭐 월세가 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세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뭐 올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상한데 막 헛돈 쓰지 마시고요. 모두 다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막 재투자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강남 아파트 입성하는 거고, 나는 거기는 못 가도 경기도 신도시라도 가면 뭐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생을 즐겁게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되려는 분들은 그냥 고생은 당연한 거예요. 고생은 기본인 거예요. 어떻게 고생도 안 하고 부자가 되죠? 고생 안 하고 부자가 되는 길이 있으면 누구나 부자 되지 않았겠어요? 맞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내가 목표가 저만큼이었는데 반도 못 이룰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면 누구나 목표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원래 10등까지 하고 싶었는데 죽어라고 했는데 50등에서 25등까지밖에 못 갔다고 칠게요, 만약에. 그러면 그게 뭐 실패한 겁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50등인 현재도 그렇게 나쁜 인생은 아닌 거예요. 연봉 2,500이 그렇게 나쁜 인생은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조금 등수를 올렸다면은 그걸로도 의미가 있는 거다. 50등보다는 좋은 거니까요. 등수가 한 칸이라도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걸 잘 배웠잖아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고민을 하고 철학을 만들어서 기술을 내가 만들어낸 거죠. 배운 거죠. 그러면 그거를 누구한테 알려주면 돼요?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 내 아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50등에서 시작하지 않고 25등에서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 때에서는 10등 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정말 잘 되면은 뭐 순위권 안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금은 동메달 안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꼭 내 대에서 못 이룰 수도 있지만 내 자식 세대나 내 손자 세대에서 이룰 수도 있으니까 내가 최대한 기반을 닦자. 그게 내가 뭐 부모된 도리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일이죠.